골품제도 가지고 사료를 좀 분석해 봅시다. 골품제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뭐 제가 본 수업할 때도 굉장히 좀 비중 있게 수업을 하는 부분인데 한자를 좀 쓰면 느낌이 바로 딱 오지 않나요? 뼈다구 품질? 그러니까 사람 뼈에 품질이 있나 봐요. 그렇죠? 한우 등급 매기듯이. 골품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얻어지는 지위가 있어. 이걸 이제 귀속지위라고 해요. 귀속적 지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지위가 있는데 이게 성취지위예요. 근데 골품이라는 말 안에 함의되어 있는 개념은 무슨 지위의 강력함이 함의되어 있죠? 그렇죠. 이 귀속지위의 강력함이 이 골품이라는 말 안에는 함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쓰는 표현으로 보면 요즘에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거예요. 아, 저 새끼 금수저 물고 태어났네? 나는 흙수저인데? 그거는 골품을 의미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른 것. 출발선상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골품제도의 성립을 먼저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볼게요. 골품제도가 어떻게 성립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사를 아직 안 배워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감안하고 들으세요. 연맹국가라는 체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국가 체제가 바뀌거든요. 연맹국가가 중앙집권 체제로 바뀔 때 지방 족장 세력들이 중앙에 와서 왕한테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이 왕은 과거 지방 족장 세력들에게 귀족이라는 지위를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료, 관직을 줘요. 이러면서 생겨난 귀족 서열화 시스템이 골품제도예요.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림을 좀 그리면서 갈게요. 자, 볼게요.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그림을 그릴 거니까 일단 먼저 글만 좀 쓰세요.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지방 족장 세력을 통합, 편제하기 위한 귀족 서열화 제도, 요게 골품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연맹국가라는 체제가 있어요. 연맹왕국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감안하시면 돼요. 연맹국가라고 합시다. 연맹국가 때 이렇게 연맹 부족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족장들하고 얘도 족장이거든요. 이 족장들이 원래는 힘이 같아요. 그래서 연맹국가 체제의 특징이 제가 수업할 때 에네르기 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네르기가 같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이 왕과 여기에 있는 족장들의 힘이, 여기 다 족장들인데 이 족장들의 힘이 이렇게 원형의 크기처럼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강해져요? 왕의 힘이 강해져요. 원래는 에너지가 같았던 애들인데 왕의 힘이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된다는 것은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중앙으로 와서 왕한테 무릎을 꿇은 거야. 그리고 이 자기가 통치하던 이 지역을 왕한테 주는 거야. 그럼 왕은 이 지역을 자기가 중앙에서 통치하는 거야. 지방관을 파견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중앙집권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일로 들어오면, 무릎을 꿇으면 왕의 입장에서 여기 A족장, B족장, C족장, D족장이 있을 때 A족장에게 더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이 원형의 크기가 힘으로 본다면 A족장이 가장 힘이 강하잖아요. 그럼 D족장은 힘이 약하잖아요. 그럼 D족장이 무릎 꿇은 거랑 A족장이 무릎 꿇은 거랑은 당연히 다르죠, 상황이. 그럼 A족장한테 잘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중앙집권 국가로 가면서
이 족장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귀족이 된다고. 귀족이 된다는 건 뭐냐면 중앙 관료화 된다는 거예요. 관료화 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각 행정부서 장관직을 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머리 박으면 경제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한 자리씩 주는 거야, 왕이.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이게 똑같은 힘을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탁 박는 순간 얘는 뭐가 되냐면 진골이라는 지위를 부여받는 거야. 어떤 지위를? 얘는 진골이 돼. 얘는 육두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오두품이 돼. 그 다음에 얘는 사두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원래는 삼두품에서 일두품까지 있어요. 그리고 골품이라는 말은 이 두 개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거야. 골과 품제가, 골제와 품제가 합쳐서 골품제라는 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 진골에서부터 이 일두품까지는 다 애들이 뭐야? 귀족이야. 그러니까 일두품도 귀족이고 육두품도 귀족이고 진골도 귀족이야. 근데 귀족인데 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골품제라는 시스템 자체는 귀족을 뭐화 시켜 놓은 거야? 서열화 시켜 놓은 거야. 근데 수험생분들이 문제 풀면서 틀리는 게 뭐냐면 진골은 귀족인데 사두품은 귀족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다 귀족이야.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여기에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은 이런 사람은 골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귀족 서열화인데, 자, 이 상황에서 발생되는 거 몇 개 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성골이 돼.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면 지가 제일 높아져. 그레이드를 만드니까 지가 제일 높아지죠. 근데 이걸 종적으로 이렇게 서열화 시켜 놓는 게 왕권 강화에 왜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돼요? 귀족을 서열화, 이게 횡으로 펼쳐 놓으면 이게 골 때려져. 제가 이 얘기할 때 군대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군대에 갔어. 자대를 배치를 당했는데 이등병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생활관이라고 한다며요. 지금은 이제 저희 때 내무반이라고 했는데, 내무반에 딱 갔는데 병장이야. 짝대기 4개. 난 하나야. 근데 아무도 없어. 시간이 지나는데 우리 둘만 생활하는 거야. 아무도 없고. 그럼 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졸라 친해져요. 둘이 엄청 친해져요. 김병장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안 먹어. 그러면 먹어. 며칠 안 남았는데 왜 그래? 그럼 끌고 가고 그래요. 이등병. 근데 만약에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등병인데 2주 먼저 온 이등병이 30명이 있는데 배정을 받았어요. 2주 먼저 온 이등병이 30명이 있어. 위에 1병이 30명, 짝대기 2개짜리가, 상병 3개짜리가 30명 있어. 위에 병장이 1명인데 그가 이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이라도 걸 수 있나? 아가씨처럼 김병재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사형당해. 알겠어? 소각장에서 맞아 죽어. 병장한테 말 시키고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종적으로 서열화 시켜 놓는 게 이게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리해. 그래서 직장이나 이런 데가 아직도 상명하복 이런 데로 움직이는 데는 아직도 이렇게 서열화 시스템이 강한 거야. 근데 이제 요즘의 직장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창의성이 필요한 직장은 이제 팀제로 바뀌지, 수평적으로. 관료제 문화가 아니잖아. 요즘 뭐 게임 업체나 이런 데들은 보통 이게 다 수평적이라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밑에 있는 직원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어, 팀장보다. 그런 일은. 그러니까 이게 상명하복이 안 되지, 그런 일들은. 자, 한번 봅시다. 이게 귀족 서열화 시스템인데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지는 성골이 돼. 이거 말도 되게 웃겨. 성스러운 뼈다귀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뼈다귀. 그럼 얘네들은 연체 동물이네. 뼈가 없으니까 막 걸어다닐 때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아니야? 두품은, 그죠? 골이 없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성골은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7세기 중반, 그러니까 이게 태종 무열왕인데 김춘추가 왕이 되면서 성골이 없어져요. 왜냐면 김춘추가 진골이거든요. 근데 진골 출신의 왕이 나오면서 왕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김춘추의 족속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왕족이라고 불러요. 특별하게 골품을 쓰지 않고. 그러면 여기는 7세기 중반, 여기서 7세기 중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열왕 즉위, 무열왕 즉위 7세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무열왕 즉위 이후 골품 제도에서 성골은 폐지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족이 나온 거니까 왕족이란 개념이 없어지죠. 그리고 삼두품에서 일두품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신라가 통일된 이후, 신라가 뭐 된 이후? 통일된 이후에 이게 평민화돼요. 뭐 돼요? 그냥 평민화된다고. 그냥 귀족이 아니야. 삼두품에서 일두품은 신라 통일 이후 평민화된다. 요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요게 분석하는 건데, 골품과 관등 복색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세요. 표를. 꼭 이렇게 삐뚤어지더라. 자, 여기 1등급이 있고 여기 17등급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 급수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몇 급까지 있는 거예요? 17급까지 있는, 17급. 1급 공무원서부터 17급 공무원까지 17개로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1급 공무원의 이름을 1급이라는 말이 없어요. 신라에는 1급이라는 말이 없고, 1급 공무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벌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수험생들이 이걸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벌찬이 관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관직은 중시령, 실랑, 경, 도독, 시중 이런 게 관직이에요. 이벌찬은 뭐를 이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1급 공무원을 달리 이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17급 공무원을 뭐라고 부르냐? 조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1등급은 이벌찬이에요. 아무튼 그럼 잘 보세요.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진골이라고 쓰시고요. 여기 육두품이라고 쓰세요. 이 육두품은 다른 말로 등란이라고도 불려요. 한자로. 이 이유도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오두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두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이 진골은 이렇게 관등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육두품은 요렇게 올라가요. 오두품은 요렇게 올라가요. 사두품은 요렇게 올라간다고 봅시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진골은 이벌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벌찬은 몇 등급이에요? 1등급이에요. 육두품은 아찬까지만 승진할 수 있어요. 뭐까지만 승진할 수 있어요? 아찬까지 승진할 수 있는데, 이 아찬은 6등급이에요. 아찬은 몇 등급이라고요? 6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오두품은 대남아까지 승진이 가능해요. 뭐까지? 대남아까지 승진이 가능하는데, 이 대남아는 10등급이에요.
몇 등급? 10등급. 그 다음에 이 사두품은 대사까지 가능한데 대사가 12등급이에요. 자, 이걸 먼저 써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진골은 이벌찬까지, 육두품은 아찬까지, 오두품은 대나마까지, 사두품은 대사까지 승진할 수 있다. 이건데 이 그래프를 주고 시험 문제 요즘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다음은 골품과 관등 복색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다음 그래프를 올바르게 분석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요. 이 그래프를 주고 이 그래프를 올바르게 분석한 것을 보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보기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선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골품에 따라 관등이 뭐예요? 이쪽이 관등이죠. 이게 지금 관등 아니에요? 골품에 따라 관등이 결정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와요. 골품에 따라 관등이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골품에 따라 관등이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분석하다 보면 골품에 따라 관등이 결정돼. 진골은 이벌찬까지 올라오는데 그렇지 결정되지. 이러면 가는 거야. 안녕. 꺼져. 이게 완전히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 뭐냐면 이거는 결정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런지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 모든 문제에는 유행이 있죠. 요즘 공무원 한국사든 뭐든 할 것 없이 유행은 자료 분석 능력을 묻는 거야. 특히 공무원도 이게 되게 중요해. 사실 암기보다 자료 분석 잘하는 사람이 공무원 돼야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야 보고서 같은 걸 잘 쓰는 거야. 주어진 자료를 분석해서.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능력 중에는 이 자료 분석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5급 행정고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자료 분석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야. 자, 여기 볼게요. 자, 제가 이건 임의로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지 마시고요. 임의로 그린 거니까. 자, 보세요. 이 말이 맞으려면, 그러니까 골품에 따라 관등이 결정되려면 진골은 여기에만 있어야 돼. 이해돼요? 그럼 결정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등급이 대하찬이거든요. 5등급이 뭐라고요? 대하찬이라는 관등인데 진골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대하찬부터 출발해. 그럼 이 말이 맞지. 근데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 있냐면 진골도 처음 출발할 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이 말 잘 들어야 돼. 진골도 처음 출발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17등급 조위서부터. 근데 육두품 중에도 승진을 해서 여기 아찬에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럼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얘는 골품이 얘 미치잖아. 육두품이니까. 근데 관등은 높지 얘가 훨씬. 그러니까 이건 결정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골품은 낮은데 관등이 높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결정되는 게 아닌데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거니까 잘 봐야 되는 게 제한은 해. 제한은 한다고. 지금 우리가 이 제한을 알아본 거잖아. 육두품은 어디까지 올라가? 아니 말을 해보셔야 돼. 이걸 물으니까 직접. 육두품은 어디까지 올라가? 오두품은? 대나마? 사두품은?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제한은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골품을 뭐라고 하냐면 승진 제한선이라고 하는 거야. 승진 상한선. 이렇게 하면
이해는 돼. 이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쓰세요. 자색 쓰세요. 비색, 청색, 황색 옷이 있어요. 그러면 1등급부터 5등급 대하창까지는 자색 옷을 입는 거야. 그 다음에 6등급 아찬서부터 19등급 급벌찬까지는 비색 옷을 입어. 9등급부터는. 그러니까 10등급 대남아부터 여기 11등급 남아까지인데 얘네들은 뭐를 입냐면 청색 옷을 입어. 그 다음에 12등급 대사 이하서부터는 황색 옷을 입는 거야. 다 달라. 옷의 색깔이.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해. 우리 사역 같은 거 보면 애들 나오면 옷 색깔 다르죠. 근데 거기에 관등이 있어. 옷 색깔에. 보통 자색 옷 입은 애가 높은 애들이야 다. 뭐 고려고 조선이고 뭐 할 것 없이. 그 막 똥색 옷 입고 다니는 애들 있지. 예. 막 청색 막 이런 거 있잖아. 볼품 없어 보이고 애들이. 또 애들이 또 보면 사역 같은 거 보면 청색 옷 입은 애들은 젊어. 자색 옷 입은 애들은 다 막 거동이 불편한 애들이야. 막 수염도 그렇게 낳고. 이게 높은 애들이거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걸 복색이라고 볼게요. 이게 복색이니까 이 복색은 자, 이 그래프만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골품이 결정하는 거예요? 관등이 결정하는 거예요? 관등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상으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자색 옷을 입고 이 얘기잖아. 그렇죠? 6등급 아찬서부터 9등급 급벌천까지는 비색 옷을 입고요. 이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관등이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복색을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해야 돼요. 골품은 복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렇지. 이것도 제한을 해. 왜 제한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제가 풀어볼 테니까 봐요. 육두품은 5등급 대하찬이 될 수 없어. 그렇죠? 육두품은 뭐가 될 수 없어? 대하찬이 될 수 없어. 근데 대하찬부터 자색 옷을 입어. 그럼 자색 옷을 입는 애는 무조건 진골이야. 5등급부터 자색 옷을 입는데 육두품은 대하찬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5두품은 비색과 자색 옷을 입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4두품은 청색, 비색,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야. 4두품은 관직에 올라가면 무슨 옷 입다가 끝나는 거야. 그렇지? 똥색 옷 입다가 끝나는 거야. 인생 자체가 똥이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골품이 복색을 제한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관등은 복색을 결정한다. 이러면 이제 대부분의 골품 그래프는 분석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분석이 된다고 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관등하고 분석하는 건 나중에 본 수업에서 하기로 하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알아보고 세 번째 나중에 합시다. 이것만 먼저 합시다. 분석을 조금 깊게 들어갈 테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본반을 공부할 때 신라 멸망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골품제도의 모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멸망의 근본 원인은 뭐다? 골품제도의 모순이다. 그럼 골품제도의 모순이라는 게 뭐죠? 사람의 능력보다는 뼈다구를 보는 거죠. 사람의 능력을 안 보고, 그죠? 옛날에 현대의 그 창업주였던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자주 썼던 말 중에 유명한 일화예요. 이것도 자주 썼던 말 중에 정주영 회장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을 썼대요. 직원들이 뭘 보고하면 해봤어?
해봤냐고.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 자꾸. 그 말을 자주 하셨대요. 근데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골품제도에 맡겨봤어 일을? 시켜봤냐고. 근데 왜 시켜보지도 않고 자꾸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 된다고 그래. 일을 시켜보지도 않고. 왜 지방대학 졸업하면 일을 안 맡겨? 시켜보지도 않고. 일이라는 게 대학교 서열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죠?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죠. 이게 저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볼 때는 그냥 뭐 학원 강사로서 보겠지만 저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여러분들 직업은 공부한 거랑은 달라요. 알죠? 직장생활 하신 분은 알겠지만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 직업의 업무 수행 능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강사도 직업이에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잘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강사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근데 이거는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좀 보긴 봐요. 강사라는 직업 자체는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걸 보긴 보는데 제가 19년 동안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강사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는 거와 가르치는 건 좀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도 못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강사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직업은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직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게. 시켜봤냐고. 왜 일도 안 맡겨놓고 자꾸 지방대 출신이라고 뭐라 그래. 일도 시켜보지도 않아놓고. 아 짜증나. 그죠? 짜증나는 거거든 그런 게. 골품제도는 신라가 멸망한 원인이에요. 근본. 근데 신라가 어떤 나라냐면 천년왕조야. 천년왕조를 멸망시킨 근본 원인이 골품제도의 모순이래. 골품제도의 모순은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 귀속적 지위를 강하게 보는 거야. 제가 뼈의 품질이 무엇인지. 근데 이런 걸 자꾸 보고 사람을 쓰면 천년 왕조인 신라도 망했어. 그럼 일반 기업이 망하지 않겠어? 다 망하는 거야. 다. 제가 재수생학원 수업할 때 재수생학원들은 좀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재수생학원은 여러분들은 지금 공무원 합격이 목표지만 재수생학원들은 대학이 목표잖아. 그럼 대학이 목표인 애들한테는 어떻게 수업해 주냐면 제가 이렇게 해줘요. 뭐 대학이 목표니까 여기 대통령 씁시다. 여기 국무총리 쓰고 이런 식으로 뽑으면 나라 망해요 안 망해요? 여기서부터 여기 교육부 총리까지는 서울대를 졸업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연고대 졸업한 사람은 차관까지밖에 못 올라가. 장관은 절대 못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망하지. 그럼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출마도 못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알겠어? 노무현 대통령은요. 그 사람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고졸이잖아. 그런 게 아니란 얘기지. 사람은. 아니야. 사람은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표정이 나는 안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하다못해 배우자를 고르는데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 자기 인생에 모험을 걸겠다는 거야? 아니 배우자를 고르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천년 왕조도 멸망시키는 것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 국사에서 다뤄지는 말로 보세요. 골품제도는 신라 천년 왕조를 멸망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우리가 국사에서 배웁니다. 그럼 골품제도가 뭐길래
천년 왕조인 신라를, 그러니까 1,200년 유지됐던 것도 아니고 1,000년 가까이 유지됐던 신라를 무너뜨렸을까? 그럼 이게 되게 나쁜 건가 봐. 그죠? 그렇잖아요? 1,000년 왕조를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이 됐으면 이거 되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나쁜 거면 안 해야지. 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역사에서 배우는 거야. 하지 말라고. 남의 아들한테 전 집어던지면 안 된다고, 얼굴에다. 그리고 캐리어를 밀 때는 고마워 이렇게 하고 얼굴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친구가 혹시라도 나한테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 잔 주면 내가 일어나서 아유 잘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야. 마지막 정리 하나 합시다. 자, 골품제도를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본 수업에 들어가면 신라 정치사 안에서 녹일 거예요. 일단 지금은 자료를 이 그래프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고, 또 하나 뭐냐면 중의제라는 게 있어요. 이 골품제도에서 배우는 건데 이것도 되게 웃긴 제도라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중의제는 뭐냐면 중간에 서열이 또 나눠져 있다는 거야. 계급이.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아찬 있죠. 아찬. 이 아찬은 4등급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리지 마세요. 아찬은 몇 등급으로? 4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4아찬, 3아찬, 2아찬, 1아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러느냐? 육두품의 경우 잘 생각해 보세요. 육두품의 경우 나이가 33이에요. 제가 33이라고 합시다. 좋겠다. 33. 하여튼 33이라고 합시다. 33인데 내가 아찬이 됐어. 내 육두품인데. 내 나이는 33인데.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끝났네?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육두품은 바로 아찬이 되지 않아. 처음에 4아찬이 돼. 그래서 5년 있다가 승진을 시켜줘. 뭐로? 3아찬으로. 그러니까 승진의 재미라도 느끼라는 거지. 이런 이게 중의제야. 중의제. 비진골 출신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중의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4단계로 나눠져 있고 잘 보세요. 대남아를 보면 대남아는 9단계로 나눠져. 그 다음에 이 대남아 밑에가 9등급이 남아인데 이거는 7단계로. 그러니까 육두품이 1로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더 웃긴 거 진골은 그럼 어떠냐? 진골은 그냥 남아에서 대남아야. 그냥 올라가는 거야. 아찬? 4아찬이 어디 있어? 진골은 그냥 아찬, 그 다음에 대아찬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육두품들이 기분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험 문제에서는 비진골 출신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중의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비진골 출신들 중에 불만은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겠어? 오두품은. 제일 갖는 거는 육두품이야. 왜? 1등을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은 2등이 갖는 거야.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봤어. 학급 인원이 28명이야. 내가 27등을 했어. 28명 중에. 근데 애들이랑 떡볶이를 먹다가 야 잠깐 이번 중간고사 1등 누가 했지? 내가 했는데 아 씨발 내가 못하다니. 이러면 돼? 27등이 그러면 돼? 이러면 떡볶이로 맞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적어도 1등을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은 누가 토로해야 되는 거야. 2등이 아 아깝다. 내가 2등을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이 되는 거지. 28명 중에 27등이 쉬워. 위에 26명이 있는데. 정리해주면 비진골 출신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제도인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찬은 사중아찬이라고 해서 4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남아는 구중 대남아라고 해서 9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대사가 아니고 대남아 밑에 남아예요. 남아는 7중 남아로 돼 있어요. 이게 중이다. 그러니까 아차는 몇 단계로? 4단계로. 대남아는 몇 단계로? 9단계로. 남아는 몇 단계로? 7단계로 나눠져 있는 게 중위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분석, 그러니까 시험 문제상 필요한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품 제도를 우리가 배워서 뭘 얻어야 되는 건지가 중요하다. 제발 부탁인데 사람 볼 때 뼈다구 좀 보지 말자.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보자.